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거대 기업들의 성공 비결, 그 핵심 전략이 뭔지 아세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라메시 조하리 교수의 통찰을 빌려서 말이죠.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에어비앤비는 대체 진짜로 뭘 파는 회사일까요? 당연히 숙소나 방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게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숙소를 팔고 차량 서비스를 팔고 음식을 배달하는 것 같지만 이들이 진짜로 파는 건 바로 마찰의 제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플랫폼들은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귀찮고 번거로운 문제들, 바로 그 마찰을 없애주는 걸 파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거래 비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믿을 만한 사람 찾기, 약속 시간 정하기, 돈 안전하게 보내기, 이런 것들이 다 거래를 방해하는 마찰이잖아요. 바로 이 거래 비용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고요.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이 성가신 거래 비용을 싹 없애주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의 본질은 마찰 제거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흔히 빠지는 첫 번째 큰 착각, 바로 마켓플레이스 창업가라는 신화가 시작됩니다. 조아리 교수는 이게 이 분야 창업가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딱 짚어줘요. 조아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거죠. 아직 해결한 문제도 하나 없으면서 처음부터 거대한 양면 시장을 만들겠다는 생각부터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리트머스 테스트가 필요해요. 우리 플랫폼에 규모화된 유동성,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둘 다 있나? 이걸 물어봐야 돼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미안하지만 아직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겁니다.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마켓플레이스가 되겠어요? 그쵸? 그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신호죠. 보통 실패하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근사한 양면 플랫폼부터 만들죠. 그리고 나서 구매자를 찾아 헤매고 또 판매자를 찾아다닙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실패죠. 왜냐? 애초에 아무도 그 플랫폼을 쓸 이유, 즉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성공하는 길은 뭘까요? 정반대입니다. 먼저 시장의 딱 한쪽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겪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 하나를 찾아내서 그걸 해결해주는 도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반시터라는 회사는 처음엔 베이비시터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못 받아서 불편해하는 문제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용카드 결제만 쉽게 해주는 도구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베이비시터들이 그 도구를 쓰려고 몰려들었고 자연스럽게 플랫폼의 한쪽이 꽉 채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보고 부모들이 찾아오게 만든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한쪽 시장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예측과 의사결정에 관한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데이터 과학팀한테 뭘 요구하나요? 우리 고객 중에 누가 제일 돈을 많이 쓸지 LTV를 예측해봐, 이런 거 시키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조하리 교수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측은 상관관계에 대한 거고 의사결정은 인과관계에 대한 거다. 우리 다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다 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데이터 모델은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지, 즉 상관관계만 찾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인과관계 추론이라는 접근법입니다. 이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즉, 만약에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거죠. 훨씬 능동적인 방식이죠.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냥 돈 많이 쓰는 고객이 누구지? 라고 묻는 건 예측이요.
이건 그냥 상관관계를 보는 거죠. 하지만 누구한테 이 할인 쿠폰을 줘야 우리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건 의사결정이고 이게 바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이미 돈을 잘 쓰는 사람한테 쿠폰 줘봐야 소용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한테 줬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죠. 단순히 최고의 고객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인과관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흔히 하는 실험, 즉 A/B 테스트 같은 걸 보는 관점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신화, 실험은 이기기 위한 것이라는 착각이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함정인데요.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 과학자나 기획자를 평가할 때 그래서 성공시킨 실험이 몇 개야? 이걸로 평가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무도 위험한 시도를 안 하려고 하죠. 실패할 확률이 높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대신 성공이 거의 보장된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만 계속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를 바꿔야 해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요. 이 테스트가 이겼나 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 뭘 배웠지? 이게 훨씬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실패요. 실패는 그저 귀중한 정보일 뿐입니다. 아, 이건 효과가 없구나 라는 걸 배웠으니 그것도 엄청난 승리인 거예요. 조아리 교수의 말이 딱 맞아요. 원래 과학에서 실험이라는 게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게 본질이었죠. 실험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숫자가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과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데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켓플레이스는 마찰을 없애는 거고 처음부터 크게 만들려 하지 말고 한쪽의 문제부터 풀어야 하고 데이터는 예측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학습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럼 이 모든 걸 합쳤을 때 실제 마켓플레이스를 관리하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바로 두더지 잡기 게임과 똑같다고 합니다. 네, 오락실에 있는 그 두더지 잡기 게임이요. 조아리 교수가 이 비유를 쓴 이유가 있어요.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를 누르면 다른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는 끊임없이 이 시스템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망치를 휘둘러야 하는 겁니다. 어버크의 전 CFO였던 서베 스톨렌의 이 말이 핵심을 꿰뚫습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 때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승리자 그룹이 동시에 손실을 보는 패배자 그룹보다 우리 비즈니스에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거의 모든 의미 있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더지 잡기 게임의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죠. 플랫폼에 새로 들어온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었어요. 좋았어. 신규 판매자들 지표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기존의 핵심 우량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랴부랴 우량 구매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겠죠? 그랬더니 이번엔 또 신규 판매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걸 해결하면 저기서 터지고 저길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마켓플레이스 관리는 바로 이런 끝없는 상충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해서 모든 게 자동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이 복잡하고 미묘한 두더지 잡기 게임은 과연 누가 더 잘하게 될까요? 여전히 이 모든 상충관계의 미묘한 균형을 잡는 데에는 인간의 직관과 판단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결국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모든 변수를 계산해내는 AI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